돈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포기하는 출산에 대해서 미혼모들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입처럼 말하잖아요. 결국엔 부자들은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채널명을 바꿀지 안 바꿀지 아직 고민인데 이제는 제 본명으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시로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보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닉네임들을 바꿨거든요.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제 이름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를 좀 주로 다뤄볼 생각인데요. 엄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나 재정적인 것들을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됐죠. 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게 굳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었는데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냥 단번에 알아지게 된 것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공부하고 정보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훈련하는 시간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의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스스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 2년의 이제 끝으로 실행 단계에 옮기 직전에 그 과정부터는 모든 기록들을 남겨서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정보들도 있고 그분들이 알려주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딱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시작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퀘스트를 깨 부수는 것처럼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을 분명히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혀서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필요한 분들한테도 좋은 어떤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려고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왜 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할 겸 다른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재정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돈을 모으고 계세요? 어느 부분에 큰 소비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작년에는 얼마나 모으셨어요? 본인의 소득에서 몇 프로나 모았어요? 이런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작업을 평소에도 기록하는 걸 좋아서 가계부는 작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10원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총 3단계를 거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깨닫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 3가지를 스텝별로 저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을 해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돈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할까요? 노예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버린 것이라 뜻하고 있는데요. 돈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돈이 많은 사람과 또 돈이 적은 사람이 있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노예가 아닐까요? 또는 돈이 적다고 해서 노예가 아닐까요? 저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 돈을 다 벌었다면 그것의 끝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그 단계를 이미 이룬 사람들의 과정들을 검색해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돈을 생각하는 부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부자들은 대체로 돈을 개인적 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도구로 보고 사회 문제 해결, 과학 발전, 환경 보호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위해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결국에 한국에서도 돈 좀 꽤나 만져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엔 부자들은 결국 기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부는 정말 많은 액수의 돈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여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은 그저 돈일 뿐, 돈에서 끝나야 되고 돈에 너무 매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이나 결핍이 주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관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고 돈에 너무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혼모라는 한계예요. 가임 여성이 한 명의 출산도 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대체적으로 20, 30대가 결혼을 포기하는데 그게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더라도 32,000명이 출산까지 이르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 20%가 자연적인 유산이고 나머지 80%는 중절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막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은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또 경제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인 자유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미혼모이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포기하는 출산에 대해서 미혼모들은 이 상황을 본인 스스로 어떤 대책이나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하든 원치 않던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미혼모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되게 이상했어요. 난 이게 어쩔 수 없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저 스스로가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미혼모나 미혼부만큼 경제적인 것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설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아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입처럼 말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문제.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에 돈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돈 얘기를 하고 있죠. 미디어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너무 매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학습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란한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죠. 고등 엄빠 같은 경우도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출연 제의가 왔었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었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를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출연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미혼모들 자체를 한계를 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혼모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혼모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보다 미혼모 당사자들이 선입견을 만드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약한 이미지들이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미혼모들이 바뀌지 않으면 선입견과 이 세상의 시선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억울하게 이제 오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100% 억울한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었고 제가 자립하면서 그 미혼모 그리고 미혼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혼모들을 비판만 할 수는 없죠.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제가 직접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보여주면 이 모든 것들이 상쇄될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혼모로서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해서 실천해보고 싶었어요. 미혼모들이 절대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해져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세상에 오해가 있는 게 가난은 누군가가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것이 되게 선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가난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문제가 딱 발현을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방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당연한 것처럼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부자들은 부자들이야. 타고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뭐 이런 조금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은 절대 선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하영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학습된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저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난은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이 사람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돈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난에 고착화가 되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난이라고. 특히나 자녀가 있는 엄마나 아빠들은 가난한 것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경계해야 되고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 엄청나게 잘 버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저의 딱 목표 지점은 제 아이를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더불어서 내 이웃에게 조금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미혼모이다 보니까 자잘하게 나가는 돈들이 많거든요. 정말 필사적으로 딱 필요한 돈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든지 자기 부담금의 일부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그 정도를 원했었어요. 제대로 영상을 찍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첫 영상을 준비하려고 거의 영상 편집과 준비하는 것만 2달이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본 모든 과정들을 합치면 2년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시작할 거라는 것을 올해 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 때에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알아보고 좋은 정보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정보나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꼭 나눌 거예요. 저는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어렵게 얻은 거, 또는 쉽게 얻은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것을 저는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꼭 여러분들이랑 조건 없이 공짜로 모든 것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고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American